안녕하세요. 장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보이스피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당연히 본인도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에 출석 통보 전화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긴급 체포까지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를 위해 구인 활동을 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에 연루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례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고액 아르바이트 사기입니다. 보통 환전업체, 해외 직구업체, 외환송금업체, 상품권 구매 대행, 비트코인, 자금 세탁,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하여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이 자신의 통장을 거쳐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가성의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웠던 A씨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문자를 보낸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상담 중 갑자기 대출 대신 A씨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입금받고 인출까지 해준다면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생활고를 겪던 A씨는 그대로 현혹되어 자신의 은행 계좌를 넘기고 돈을 인출해 전달하게 됩니다. 위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거쳐서 인출이 되었거나 이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긴 합니다.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을지라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에서 하라는 것을 했을 뿐이다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심각하게는 증거인멸 보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조했거나 도움을 준 경우에도 사기 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지 모르는 채로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다면 일상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숙지하고 의심해보며 혹시나 부득이하게 범죄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